기조 강연을 마치고 바로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신현암 팩토리 8 대표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팩토리 8라고 하는 브랜드는 사회공헌, 소비자 트렌드 등을 중심으로 출판과 강연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혁신 기업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성과 회복 탄력성을 통한 선순환 사회 조성입니다. 여러분, 대표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진하고 좀 달라서 죄송합니다. 예, 지속 가능성을 통한 선순환 사회 조정이라는 주제로 이런 목차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CSR, CSV, ESG 사실 이제 같은 뿌리를 두고 내려두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ESG 쪽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다 빼고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차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쪽에서 CSR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럼 마케팅은 뭔가 우리보다 포피 그러면서 뭐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돈 많이 벌자는 얘기인데 CSR은 뭔가 착한 것 같은데 이거 뭐 위선적인 마케팅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필립 코틀러가 2018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포피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 피를 하나 더 더하고 싶다. 계속의 퍼포스다. 근데 이해 그 ESG의 붐을 일으킨 레리 핑크가 뭐라고 연례서원을 썼냐면은 그 서원의 제목이 A Sense of Purpos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경영에 있어서 이게 뭐 주주 자본주의가 됐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됐든 간에 이 퍼포스라는 단어가 무진장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퍼포스라는 단어 하나를 좀 드렸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파타고니아 말씀하시면서 돈 바이 디스차게 말씀을 하셨죠. 원래 의류회사인데 여기가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업을 한다게 되면 기존의 핵심 역량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의류회사가 모자 회사에 뛰어들어도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모자는 멋으로 쓰는 게 맞기 때문에 옷하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옷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 식품 회사에 뛰어든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분은 식품 사업에 뛰어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진짜 해야 할 일은 식품 사업이다. 왜? 보통 우리가 옷을 살 때는 뭐 1년에 한 번 사나요? 저는 뭐 저희 집사람이 옷을 사주이지나 사지 제가 안 사는데 먹는 거는 매일 사거나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매일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지구가 중요해. 주주가 다가 아니라 세상에 다양한 게 있는 거야 라는 걸 강조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양반은 그 식품 사업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요거 물고기인데 요 물고기 몸에 상처를 내지 않고 포획한 연어를 구매해서 팔겠다는 사업을 했어요. 과연 저렇게 물고기 잡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다 그래요. 다만 원가가 무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저런 게 좋은데 사 먹기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그 계란 구매하시죠? 계란 제일 끝에 숫자 있는 거 아시죠? 1, 2, 3, 4 혹시 1 숫자 있는 거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이게 너무 비싸니까 못 먹죠. 예, 뭐 세 알에 10,000원 뭐 그러니까 네 알에 10,000원 너무 비싸고 그 완전히 방사된 애들이고 다만 4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4는 피해서 내 경제적 범위가 담는 내에서 한 3 정도 먹어보자. 3까지는 슈퍼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점점 그런 식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기까지는 좀 이제 무리다 싶지만 어쨌든 이 소비자의 니즈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다. 근데 이 집이 맥주를 낸 거예요. 맥주를 냈는데 그 맥주 브랜드 이름이 롱루트라는 겁니다. 긴 뿌리 맥주. 우리 보통 맥주 브랜드가 무슨 뭐 카스나 뭐 이런 것처럼 딱 브랜드 들었을 때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롱루트라는 단어에서 별로 맥주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 집에서는 브랜드를 갖다가 롱루트라고 했을까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사실 이 맥주의 원료가 밀인데 땅이란 게 그 탄소 포집 장치여가지고 갈면 가는 만큼 안에 있는 탄소가 올라온다는 거죠.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소를 땅 속에다 잘 처박혀 두는 게 정답인 건데 그래가지고 가만 보다 보니까 밀 비슷한 애 중에서 컨젤하고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되게 깁니다. 그래가지고 뿌리를 통해서 충분한 양의 물과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고 또 이 물하고 비료 사용량이 적어요. 환경 보호 최적화되어 있다 해서 이걸로 한번 맥주를 만들어 보자 해서 했던 거죠. 그래서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롱루트라 그러게 되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야, 왜 무슨 맥주가 이름이 뭐 롱루트야 그러면 우리가 좀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아, 너가 몰라? 이런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좀 있어 보이고 너 되게 아는 게 많구나 하면서 또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환경보호 취지를 소개하면서 소비자 공감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이 맥주 만드는 실력은 없으니까 다른 맥주 브루어리랑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세계적인 품질의 맥주를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아주 흥미로운 그런 현상인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퍼포스라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 퍼포스란 단어 설명 드릴 때마다 이 타니타라고 하는 이런 그 체중계 회사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3대 사장이 경영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2대 사장님이신데 자기 아버지한테 회사를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체중계 회사를 물려받았으니까 고민하겠죠. 어떤 체중계를 만드는 게 좋을까? 그러면은 뭐 더 정밀한 체중계? 아니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이니까 밴드 같은 건데 자동적으로 뭐 체중이 측정돼 있을 텐데 이 양반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체중계 만드는 회사지 사람들이 체중을 왜 잴까? 대표 선생님께서는 체중을 얼마나 자주 재시나요? 좀 멀으니까 아마 헬스 다니시게 되면 거의 매일 재실 거고 헬스 잘 안 하시게 되면 어쩌다 한번 재실 거고 또 건강에 좀 자신이 있으면 잘 안 재요. 근데 좀 잘 찌거나 잘 빠지면 좀 자주 재고 그러죠. 저도 어떤 건강에 대한 측정 신호로서 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서 찌면은 당연히 좀 덜 먹고 문제는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매일같이 술술 퍼먹으면은 이 살이 빠져요. 그래서 그럴 땐 좀 저녁 약속을 줄이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몸에 있는 그람 수가 이 건강 측정에 다냐? 그러면은 몸에 있는 지방의량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지방의량 기술은 깔려 있다 그래요. 그럼 지방량을 재보자. 그래서 체지방. 지방이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발음하게 되면 15가 되는데 이게 사망도 15여서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동음이요. 그래서 앞에다가 채자를 집어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세계 최초니까 대박이 났을 거고 떼돈을 갖다가 긁어 모았겠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자기네 회사가 이제 도쿄 쪽에 있는데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체중도 될 수 있고 또 자기네들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한 식단을 짰는데 하루는 8월달에 어느 그 이 타장님께서 자기네 구내식당 갔다는 거예요. 근데 구내식당 갔는데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별로 좀 안 좋다는 거죠. 우리 직장인들 보게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제일 즐거운 낙이 오늘 점심 뭐 먹을까 하는 거고 또 오후 시간에 즐거운 낙이 삼겹살 누구랑 먹을까가 카톡으로 보내면서 하는 건데 얼굴 표정이 썩어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고 봤더니 본인이 먹어봤는데 본인이 먹어도 음식 맛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현미 쓰고 그랬으니까 이게 맛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딱 올라오는데 자기네 총무과 직원인데 키가 한 182인가 되는데 몸무게가 105kg 정도 나가는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8월달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오니까 이건 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그 영양사 불렀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 어떤 건강은 포기할 수 없지만 건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영양사 갖다 들을 볶았대요. 근데 소문이 나니까 이 종업원들도 슬금슬금 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네 오너가 그 밥 먹는다니까. 근데 1년이 지났는데 키가 182에 105kg 였더니 남자 종업원이 20kg가 빠졌대요. 그럼 182에 85kg면은 이 남자가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야 되게 멋있구나 소리도 듣고 주로 먹는 게 현미인데 현미에는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가 또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도 막 좋아지고 해서 좋구나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KBS 일본의 NHK가 한번 이 공장의 어떤 그 구내 식당에 대한 시리즈를 낸 거예요. 방송을 다큐멘터리를. 근데 이 회사가 나왔고 이 회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뭐 팩스다 뭐다 연락이 와가지고 니네 레시피 좀 공개해라. 그래서 뭐 공개하마 그래서 책으로 냈더니 그 해에 원래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일큐84가 넘버 원을 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듣보잡이 나타나가지고 얘네가 1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뭐 설탕만 넣어서 뿌려 먹는 우리 어느 분의 그 레시피도 따라하기 어려운데 이 레시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지 말고 좀 니네 밥 좀 먹자 했더니 와서 먹어. 그래서 니네 어디 있는데? 그래서 도쿄에서 와서 먹어 하는데
뭐 비도 뜨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도쿄가 저 위에 있는 저 별표거든요. 별표. 그러니까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고 도쿄가 2200제곱킬로미터예요. 3.5배인데 우리가 흔히 가는 도쿄는 저기 빨간색. 저기가 이제 지하철 2호선에 해당되는 야마노테선 뱅글뱅글 도는 구역이니까 너무 먼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멀지 않냐?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러면 서울엔 서울역, 도쿄엔 도쿄역, 도쿄 근처에다가 하나 내라. 그래가지고 점심 식당을 냈어요. 그래서 11시부터 점심을 먹도록 했죠. 아나운서님께서 보시기에는 11시에 점심 먹기 위해서 빨리 줄 서면 몇 시부터 줄 서시겠어요? 10시 40분. 근데 이 집은 아침 8시부터 와서 이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뉴스에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나니까 사람들이 또 보고 저게 뭐요? 그러니까 뭐 건강이네 맛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 붙잡고 와서 드셨다는 거예요. 몇 년을 갔다가 여기서 이제 줄 서고 밥을 먹었더라. 그럼 뭘 팔길래 그렇게 훌륭하냐 봤더니 뭐 350g 중에서 야채 많이 주고 오래 씹으라고 야채 크게 염분 3g인데 한 끼밥을 100g밖에 안 주는 거예요. 햇반이 한국에 210g이거든요. 그냥 그거에 반도 못 먹으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뭐 굶어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러면 더 먹으려면은 주가 150g이니까 그 대신에 칼로리 늘어나는 건 당신이 책임져라. 그럼 이제 꽉꽉 눌러뜰 거 아닙니까? 꽉꽉 눌러뜨는 사람에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몇 g인지 재는 저울도 있고 그다음에 시계도 있고 해서 20분에 맞춰져 있어요. 꼭꼭 씹어 먹으라고. 실질적으로 성공하신 분들 우리 대표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충 식사 시간이 한 7분에 끝나요. 정말 빨리 드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런 거 하나 사가시고 있으시다마는 다들 어디 있는지 모르고 다 잃어버리시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뭐 저녁 됐다가 작년 10월 22일 날 일본 열리고 가봤더니 클로징하면서 다시 점심만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체중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 건강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컨셉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일본인들이 보기에 체중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일본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인의 건강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체중계도 만들고 체지방계도 만들고 그다음에 무슨 식당도 오픈하고 건강식을 팔고 이런 회사다 보니까 이런 회사는 사회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주주 그런 시대에는 고객 만족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이 회사의 제품을 쓰건 안 쓰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있는 줄은 다 알아. SNS니 뭐니.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사회 구성원들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 포스코 있습니다만은 자 포스코랑 뭐 만드는 회사냐? 뭐 철 만드는 회사다. 철이 뭔데? 타이 막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포스코 광고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할아버지하고 손녀가 있는데 자전거 타고 딱 어디 목가적인 데를 걸어가는 게 나와요. 자전거 타고 가는 게 나와요. 근데 자전거에 바퀴가 없네. 야 정말 쇠가 중요하구나. 정말 포스코가 소전해서라는 느낌을 주는 광고. 누가 만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식으로 이 회사의 존재 의의를 알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회사는 IBM입니다. 우리 IBM 그래 무슨 뭐 컴퓨터 만드는 회사 또는 뭐 IT 서비스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우리는 지구를 더 스마트해지도록 돕는 회사다. 라 그러면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브라브라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는 알겠는데 스마트 푸드가 뭐냐? 얘네가 식품 회사냐? 먹을 때 요새 제일 중요한 게 그 식품의 추적 가능성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계란이나 소고기나 그런 것도 어느 공장에서 누가 만들어서 안전하게 내 입으로 들어오고 있는가. 제일 위험한 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내 피부에 바르는 거고 그다음에 내 옷이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집이잖아요. 내 이 건강에 관한 하는. 그렇다 그러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기술을 IBM이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가 스마트로 돕겠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에 다들 공감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이런 회사 갔다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게 매우 의미가 있는 생활이 된다는 거죠. 제가 작년 9월에 이 코펜하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코펜힐이라고 하는데 이거 재밌는데 한번 우리 서울시 시장님께서도 작년인가 갔다 오셨는데 이 쓰레기가 문제라는 게 서울시가 그래서 지금 자원해수를 보게 되면은 대충 우리 서울시 생활 폐기 물량이 3,200톤인데 실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게 2,200톤. 그래서 추가로 1,000톤이 필요한데 다들 뭐 님비, not in my bag이라도 그래가지고 1,000톤을 매립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태우는 게 낫지 이게 매립하기는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펜하겐 가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전소인데 위에서 스키장을 탄대요. 그래서 구글 검색하니까 7시부터 문 연다 그래가지고 7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 왜 왔냐고 그러더라고. 안전모드 안 쓰고. 이거 보러 왔다 했더니 그건 낮에 여는 거고 지금은 폐기장 돌아가는 그 시간이다. 죄송합니다라고 갔다가 다시 12시에 한번 다시 왔죠. 그때 제가 9월 달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눈은 없어가지고 여기 안에 엘리베이터를 올라갔을 때 걸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하이킹 느낌이 나는지 한번 걸어 올라가 봤어요. 걸어 올라가 봤더니 이쪽 길이겠죠. 쫙 걸어 올라갔더니 나는 살짝 땀도 나면서 매봉산 정도 올라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꼭대기 올라갔더니 뭐 전망대도 있고 하면서 뭐 젊은 선남 선녀들이 새벽 3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뭐 그러기도 있고 그러는데 좀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단체 관광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니들 왜 왔니 그랬더니 이 단체 관광객에 이 코스가 포함이 돼 있대요. 그래서 왜 있는데 했더니 코펜하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서 이 관광객이 관광버스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펜하겐이 바닷가에 접했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없어가지고 이 소각로가 유일한 랜드마크다. 그러면은 파리 에펠탑 올라가려고 하면 돈 내야 돼. 서울 롯데타워 돈 내야 돼. 근데 코펜하겐은 이거밖에 없는데 공짜야. 그러니까 이제 그 관광 입장에서 당연히 여기 데리고 와서 보는 거고 이거 보는 사람들이 되게 흥미롭다. 환경으로 뭐 좋은 일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나름 아주 의미 있네. 그래서 환경으로 니들이 어느 만큼 해? 하고 봤더니 요거 하나가 1,200톤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딱 우리 서울에서 지금 뭐 필요로 하는 1,000톤 이상 갖다가 얘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결국 이런 거 하나 있게 되면은 그 지자체는 뭐 돈도 벌고 뭐 아이디어가 좀 많이 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토니스 초코론이라고 하는 이런 집은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집인데 일단 초콜릿이 맛있어요. 초콜릿 하는 집인데 그래서 암스테르담 내리게 되면 암스테르담 역에서 왼편으로 저게 이제 그 이런 매장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넘버원 유럽서면이 잘 팔리는 집인데 토니스인데 이름이 초콜릿이 아니라 초코론이에요. 브랜드가 토니는 만든 사람의 이름이고 초코는 초콜릿이고 론리는 Are you lonesome tonight? 외롭지 않냐? 라고 하는 이제 외롭다는 뜻의 외로움이거든요. 초콜릿 먹는데 왜 외롭냐? 뭐 가나와 함께라면 외롭지 않다 그러는데 왜 외롭냐? 보게 되면은 이 양반인데 자신이 초콜릿을 먹고 나서 자신을 셀프 고소한 거예요. 법원에다가 나 잡아가라고. 왜 그랬더니 내가 노예노동에 가담했다고. 왜 네가 가담했는데? 아니 그 초콜릿 다 애들이 하는 거 아니냐? 그걸 내가 먹었다. 그러면은 그럼 전 세계 초콜릿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수님 먹 저도 먹잖아요. 그럼 다 우리 노예노동에서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때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다른 이제 이런 뭐 유니레몬이를 일단 고소한 거예요. 다 이제 고소가 처리되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노예 노동 제로인 그런 이제 한번 초콜릿을 만들어 보겠다. 나 외롭다. 그렇지만 한번 싸우겠다. 그래서 처음 브랜드도 브랜드지만 이 초콜릿 모양이 되게 재밌어요. 초콜릿 모양의 저기 그 왼쪽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인데 이게 이제 뭐 가나 꽃다키나 바라면서 초콜릿 만드는 나라고 노예 노동하는데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해변 이걸 갖다 상징해가지고 만들고 여기가 이제 그 쇠사슬 같은 거잖아요. 뭐 이렇게 노동할 때 쓰는 거 해가지고 어쨌든 저런 걸 보여주면서 초콜릿이 마시는 거긴 한데 뭐 좀 생각을 하면서 먹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 봤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바글바글한 이유는 이 노예 노동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쟤네가 초콜릿 가지고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맛에다가 이름 같은 거 새겨주니까 그 재미에들 우르르 서 있긴 하는데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는 거죠. 왜 초콜릿인데 이렇게 또 슬픈 표정을 하고 있나? 그러면은 쭉 보게 되면 뭐 나는 뭐랬는데 내 참 노예노동 때문에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잠깐이라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초콜릿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비록 나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하기는 해야겠구나. 우리는 투자도 필요하고 저 반대도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여론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어떤 폭탄이 터지려고 그러면은 폭약의 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이제 뻥 하고 터지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생각 하나하나가 이 폭탄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사회로 확 바뀔 때 마주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금방 사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양반은 초콜릿 팔아서 떼돈을 벌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도 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사례로 말스파라고 하는 페인트 만드는 집인데 여기 있는 숫자가 보이시길 바랍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안 보이시면은 여기서 위하고 아래가 색깔이 똑같이 보이시게 되는 거죠. 생맹이신 거예요.
이 발스파라고 하는 회사는 페인트 회사에서 보통 페인트 회사 같으면은 CSR 사용을 할 때 이런 거 합니다. 그 가난한 이 화가나 또는 미대생들한테 뭐 범죄 우범지대 가서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 그 밝게 되면서 돈 일로 쏠 테니까 낙수 효과인데 요즘에 이런 거 다 하니까 이 정도 해가지고는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뭘 고민했냐면은 우리는 칼라니까 맹, 블라인드. 근데 칼라, 블라인드, 생명 관련해서 뭐 없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런 기술이 없는데 우연히 한 회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이 이제 앵크로마라는 회사 대표인데 레이저 수리용 안경을 하다가 자기 친구한테 한번 성능을 어떤 체크해봐라고 줬더니 이 친구가 안경을 쓰자마자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친구가 생명이었었는데 갑자기 생명이 아니라 이게 칼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 이렇게도 보여? 근데 나는 모르죠. 왜냐면 난 생명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생명이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계속 기술 개발해볼까 그래가지고 뭐 수학자도 불러다 뭐하고 하면서 결국은 이 색맹인 사람을 위한 안경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일반인들이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 하나에 한번 300달러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해서 사회공 프로그램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한번 사연 갖다 내 보세요. 사연 내신 중에서 뽑아가지고 우리는 안경 드릴게요. 근데 정말 사연이 유튜브 다 공개 조건이니까 구구절절해요. 뭐 어린 시절 저는 생명이 뭔지 몰랐습니다. 6살, 7살 때 저는 머리가 나빠서 색깔을 그걸 못하는 줄 알아서 말씀도 안 드렸고 그때부터 그림도 그리지 않았다. 근데 그건 본인 얘기잖아요. 본인 얘기 그나마 나아요. 자기 자녀 얘기. 아이가 그림을 묘사하는데 도저히 뭘 그리는지 알 수 없었어요. 사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모두 회색이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생명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만약에 그 전에 이게 상태가 모를 때는 얼마나 그 부모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고통을 겪는 걸 보면서 한번 안경을 줘보니까 사람들이 확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00명 응모해서 100명에게 안경을 지급했다. 냉정하게 하나에 30만 원짜리인데 100명이면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천만 원 들여가지고 얼마나 많으니 이 사람이 내가 한국 수익 하는 줄 알겠어요? 한국말로 한국 수익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은 중국서 중국말로, 어떤 사람은 뭐 아랍에서 아랍말로 막 이렇게 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회사가 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입소문 나게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뭐 시카고 현대미술관에 뭐 조각만 있는 거 아니니까 생명안경 주게 되면은 마티스나 그런 그림 같으면 워낙 그 색감이 뛰어나니까 보면은 좋겠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소리가 좀 나오면 좋을 텐데. Oh, look at that. There's like this whole end of the spectrum that I just was completely not aware of. I'm like getting misty. This is amazing.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지만 일단 와우 제 앞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중간에 혹시 어메이징이라는 단어 다 들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와하면서 어메이징이구나 정도는 우리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이때 이 양반이 느꼈던 기쁨인데 기쁨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나가 플레저가 있고 또 하나가 그래티피케이션. 플레저라는 것은 잠깐 느끼고 곧 잊어버리는 건데 이 그래티피케이션은 오랫동안 기억되고 의미에 대해서 깊이 느끼는 기쁨이다. 근데 저 GRAT 저 단어가 이태리어로 땡큐가 그라찌에. 그러니까 되게 고맙다는 느낌을 가진 그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마음을 베이스로 깔게 하면서 거기에 얹어가지고 이제 기쁘도록 설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봤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CSR이 충발해서 사실 이제 마이클 포터가 CSV 얘기 꺼낸 것도 그 2011년이고 ESG 얘기 나온 것도 최근이긴 하지만 실은 그 레터 보낸 게 벌써 2012년부터 출발해요. 다 우리가 이 주주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을 뛰어넘어가지고 뭐 종업원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사회도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었고 CSV 얘기할 때도 이미 CSR 쪽에서는 야 저게 전략적 CSR하고 뭐가 틀린데? 라고 얘기했을 때 뭐 그냥 비슷해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다 퉁쳐서 갔던 뭉뚱거리가 아니겠는가.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점점 소위 말하는 이제 코스 마케팅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나이키나 뭐나 하면서 이제 브랜드 액티비즘으로 지나가는 걸 볼 때 요거 두 개의 키워드가 결국 우리 회사가 왜 이 사회에 존재하는가,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가 무진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퍼포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결국 제대로 된 CSR에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한 글로벌 기업들의 CSR 활동 사례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강연이었는데요. 이번 강연부터는 질의응답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 가운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열에 계신 관람객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한 30년 근무하고 3년 전에 정년 퇴임했습니다. 저도 이제 지속가능 MBA 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할 때 이제 그때도 이제 CSR이다 뭐 캐롤의 모형이다 뭐 해가지고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때 이제 CSV가 어떻고 CSR이 어떻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는 또 ESG가 나와가지고서 맥락은 같다 하더라도 어떤 트렌드가 결국 이제 같은 걸 갖고 어떤 전략가들의 어떤 그 이슈몰이에 그냥 일반 사람들, 뭐 특히 중소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사례들도 뭐 파타고니아나 여러 군데들이 어떤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의 사례가 그런 게 있는 건지 혹시 이제 뭐 교수님이나 대표님께서 연구를 하실 때 그런 어떤 한국의 사례, 물론 이제 국제 컨퍼런스긴 하지만은 일단 하나의 사례가 CSR이 됐던 CSV가 됐던 아니면 ESG가 됐던 했을 때 정말 중소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뭐 용어로서 어떤 용어의 데피니션으로서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한국의 사례는 이제 뒤쪽에서 우리 뭐 포스코도 계시고 여러분이 계시니까 거기서 발표가 나올 것 같으니까 굳이 제가 읽을 건 아닐 것 같고요. 흐름이라는 측면에서는 옛날에 CSR 할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삼성그룹에서 그 300억 연간 쏘는 드림클래스를 기획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옛날에 뒤져보고 막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때 느낌은 CSR은 하면 좋은 거였었는데 같은 흐름이지만 요새 이제 ESG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서 지금은 안 하면은 좀 안 되는 게 돼버렸고 안 하면 안 되는 데까지 간 이유는 역시 그 이 자본 쪽에서 강요를 하고 있는 거고 자본 쪽에서 강요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환경이 이게 이제 물의 온도가 아시다시피 0.5까지 버틸만 한데 1 올라가게 되면 경제가 거덜이 나고 전 세계 골고루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레리핑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0.1에서 막아야 되는 거고 추가로 이 우리나라 이제 그 뭐 베이비 부모 미국 얘기인데 베이비 부모들에서 지금 밀레니얼로 다 권력이나 재산이 다 이동이 되고 있어요. 그거는 은퇴 여러 가지 이유를 해가지고 그래서 밀레니얼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밀레니얼 쪽의 그 머리 쭉 보게 되면은 기존의 베이비 부모랑 달리 소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이 돈을 맡기더라도 그만큼 이 소셜 이슈나 이쪽에 대해서 더 민감한 쪽에다가 내가 돈을 맡기고 싶어하는 게 미국에서는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걸 안 할 수가 없는 로직이 돼버린 거죠. 지금 살짝 주춤한 거는 뭐 전쟁 터지고 있고 그러면 일단 전쟁 먼저 해결해야지 뭐 그때는 뭐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살짝 또 가라앉게 되면은 용어가 뭐가 되든 크게 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어에 관계없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하나의 정도 질문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청중 여러분께서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 꼼꼼하게 발표를 잘 커버를 해주셔서 질문이 하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